어둠을 가르며 달리는 한 대의 오토바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야심한 밤에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어릴 때 보고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별을 지금 한 7년째 열심히 별을 찾아다니는데 그동안 못 봤던 별과 나와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그 삶들을 돌아보니까 불행했던 것 같아. 평범한 일상이 그저 행복이었고 기쁨이었던 어린 시절. 그 잊혀져 버린 행복을 찾아 지리산의 시인이 됐습니다. 별나무를 찾아 전국을 누비는 이원규 작가를 만나봅니다. 백운산 자락에 위치한 광양시 다안면.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이원규 작가는 이곳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찌든 삶을 청산하고 지리산 시인으로 살아오던 그가 지리산 너머 섬진강변을 택한 이유는 뭘까요? 백운산과 지리산이 섬진강을 두고 마주보고 있는데 덩치는 지리산이 더 큰데 백운산이 기운상으로 온 형님산이라고 그래요. 옛날 도선국사 때부터 그랬어. 지리산 마지막 공부는 백운산 와서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옛날부터 있었어. 여기 와서 보니까 지리산이 더 잘 보여요. 지리산에 있을 땐 지리산이 잘 안 보였는데 한 발 물러서서 이 백운산 기운에 앉아서 유유자적하니까 백운산도 잘 보이지만 지리산이 더 잘 보이는. 또 지난 삶을 둘러볼 수도 있고. 지난 24년 지리산 시인이란 이름으로 살아오던 그는 10여 년 전부터 사진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합니다. 취미로 잡은 카메라가 지리산 시인에게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나게 해준 거죠. 사진 한 장으로 시 한 편 되는 수는 없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그래서 영상, 사진 한 컷이 시 한 편이 되는 그러니까 카메라로 시를 한번 써보자. 사진으로 시를 한번 써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 10년째 좀 다른 사람들이 좀 안 찍어왔던 것. 또 제가 지리산 섬진강에 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작업하지 안 했던 것들 그거를 찾아서 안개와 구름 속에 야생화만을 찍다가 지금은 이제 별만 한 7년째 또 찍고 있어요. 우리나라 별만. 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별의 모습들을 찍는 작업. 공들여 시 한 편을 쓰듯 별의 시간을 담아내는 이원규 작가만의 작품. 별나무입니다. 농수보들 밑에 가서 별을 기다리면 캄캄하잖아요. 홀로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시가 많이 오죠. 옛날 기억도 되살아나고 까맣게 잊었던 일들도 오고 또 어린 시절의 그 추억들 같은 것들도 나타나고 돌아가신 이모님도 생각나고 뭐 다 옛날 기억들이 복원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다시 문장으로도 영상으로만 남는 게 아니고 시로도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자신이 원하는 별나무들을 찾기 위해 전국을 누볐다는 이원규 시인. 하지만 원하는 나무를 찾아도 빛공해가 있는 곳에선 별이 잘 보이지 않죠. 열심히 발품 팔아 찾은 별나무가 50여 그루. 그중엔 다시 찍을 수 없는 별나무도 있다는데요. 한겨울에 홍시가 매달린 채로 꽁꽁 얼어있는 장면을 찍은 건데 더 이상 이것도 찍을 수가 없어요. 이 지리산 의신 계곡 고래 요 근처에 다른 집이 하나 들어서서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찍을 수가 없고 또 홍시가 겨울에 안 떨어지고 이렇게 얼은 채로 오래 있기 어렵거든요. 그때 운 좋게 별이 나온 거여서 별 홍시인데 제가 아주 스스로 만족해서 흡족해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한 컷 한 컷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별나무. 이원규 작가의 사진 속에 담긴 풍경은 그래서 더 경이롭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의도로 하면 일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이 별이 나와주는 건 하늘의 생각이에요. 하늘의 시간에. 인시와 천시는 달라요. 무조건 인간은 가서 최선을 다하고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때 하늘이 보여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다 보면 문득 저렇게 해요. 저렇게 해도 멀리 안 가요. 3년이나 5년 안에 한 번은 반드시 보여줘요. 섬진강을 찾은 이원규 작가. 며칠 전 지나던 길에 봤던 섬진강변 유채꽃들이 어느새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유채꽃 밭으로 들어간 시내 카메라 앵글이 향한 곳은 역시나 나무 한 그루인데요. 밤이라면 별의 시간을 담겠지만 지금은 해가 쨍쨍한 낮 시간. 이곳에선 어떤 풍경이 담길까요? 유채꽃 노란 꽃빛이 온 봄바람과 저 연초록 잎에 흔들리는 그 봄바람을 담으려고,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지금 오늘 바람이 적당히 좋습니다. 한들한들해서 다 흔들려 있어요, 사진이 다. 근데 이게 바람을 찍는 것. 안 보이는 바람을 찍어내는데 노란 꽃빛이 받아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지리산 시인의 카메라 앵글 속에 잡힌 건 나무나 꽃의 형상이 아닌 바람의 시간. 밤에도 별을 담는 건 시간을 담는 거거든요. 한 20초, 17초에서 한 20초 정도의 별빛을 어둠을 쫙 빨아내는 것이고, 지금 낮에는 일부러 더 어둡게 만들어서 흔들리는 지나가는 바람을 한 13초 동안 받아들이는 것. 한 장 사진에 13초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연의 시간을 쫓느라 늘 바쁜 시인. 또 나가? 별이 한 2시간만 와주면 되지. 아, 여기 가까운데 정량 이팝나무한테. 이팝나무 꽃은 아직 안 폈는데. 그러니까 말로는 들어봤는데 가본 적이 없었어. 정량에 그런 멋진 나무가 있었나 봐. 이 동네 어디도 그런 거 충분히 있을 만한데 어찌 이런 데 가면 좋은 거 저기 많다더만. 농소 마을에도 있는데 마을에서 너무 가까워. 아, 바로 사진 붙어 있어. 찍기가? 사진 앞에선 늘 더 까다로워지는 남편. 게다가 별나무를 찾아 툭하면 집을 나가는 가출 전문 남편을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이제 사진을 잘 이렇게까지는 모르니까, 깊이는 모르니까 사람들한테 그냥 그 얘기 한마디 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엄청 고생을 하고 찍은 거는 가끔 본다고. 그러니까 그걸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 그 사진 가져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열시고 십잘 봐. 저희 어디 가세요? 별나무를 찾아서 이팝나무 꽃이 피기 직전인데 미리 가서 연초로 잎사귀에 별이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가보려고. 잘 봐. 가깝게. 지리산 구석구석을 누빌 때도 별나무를 찾아 헤맬 때도 늘 함께 고생하는 바이크. 함께 달린 거리가 자그마치 지구 25바퀴인데요. 별나무가 숨어있는 오지마을을 찾아다니는 데는 이만한 파트너가 없습니다. 오늘 별나무를 찾아온 곳은 이웃 동네 경남 하동의 한 마을. 초생달이 저 끝 서쪽 하늘 넘어가고 있는데도 별이 초롱초롱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은 잘 잡은 것 같아요, 아주. 별의 시간에 맞춰 와도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리면 담을 수 없는 사진. 별을 둘러싼 자연의 모든 것이 마음을 모아줘야 비로소 가능한 작업이죠. 여기에 겸손한 마음은 필수. 내 자세, 카메라 자세를 가장 낮춰야지 가장 높은 별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어요. 나를 어린 야생화 찍듯이 더 자세를 낮춰야 돼. 그러니까 이 뷰파인더 들어볼 때 그 해녀, 잡녀들의 숨비 소리가 막 나요. 호흡이 끊어지니까. 호흡을 참아야 되고 자세를 낮춰야 되고 목을 꺾어야 되니까 혼자 끙끙 앓는 소리를 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나무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별의 시간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힘들고 고생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을 거치고 나면 드디어 나무와 별의 오늘을 담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한 장면이 탄생합니다. 작가의 카메라 속엔 또 어떤 풍경들이 담길까요?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별을 보지 않으려고 할 때 더 많은 별을 보여주고 싶고 또 제가 아직 가보지 못하고 못 담은 윤동주 시인의 고향에 가서 윤동주 시인 어렸을 때 봤던 별을 다시 담아보고 싶고 백두산 천지에서 지리산 쪽을 바라보면서 은하수가 떠오르는 것을 백두산 천지물에 은하수 반영이 되는 그걸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죽기 전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연의 시간을 담는 시인이 있습니다. 별나무 찍는 지리산 시인 이원규. 시와 사진을 통해 그려가는 그의 낭만적인 내일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힘내서는 1500년 전 백제를 만날 수 있는 고장 충남 부여를 찾아왔습니다. 여행하기 딱 좋은 계절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쉽지만은 않죠. 당연히 여행 산업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곳 부여는 어떤지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여행 가소! 힘내라 소상공인 힘내소가 간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여행업계를 찾아 응원을 전합니다. 힘내소! 충남 부여군 규안면 천년고도 백제의 관광지에 힘내소가 와봤습니다. 오늘 부여 여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부여여행은 색다른 버스를 타고 색다른 여행을 할 거예요. 색다른 버스요? 네. 저 버스 있는데 저건가? 겉으로 보기에는 동물원 사파리 촬영 같기도 하고 일반 시티투어 버스 같기도 한데요. 와, 이 버스 같은데요. 버스가 상당히 커요. 크고 문이 없어. 문이 여기 하나 있네. 아, 수륙 양영 시티투어. 이 버스가 그러면 이 도로도 달리고 무리도 달리고 그런 버스인가 보네요. 우와, 신기하다. 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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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부여 여행을 하러 왔는데 네. 특별한 버스를 타고 색다른 여행을 한다고요? 네. 이 버스예요? 예, 이게 수륙 양용 버스입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수륙 양용 버스. 땅과 물길을 휘저으며 달리는 부여 시티 투어인데요. 정말 멋지고 이색적이지 않나요? 그럼에도 조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한국해양교통안전으로부터 우리 보건력과 선박에 대한 인정을 받은 차고 배고 또한 국토부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인정받은 그런 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이자 배기도 한 수륙 양용 버스 아주 안전하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또 이게 소달구지는 많이 끌어봤어도 또 수륙 양용 버스는 처음 타보네요. 오늘 그럼 직접 한번 이끌어 보세요. 이제 드디어 땅과 물을 가르는 수륙 양용버스에 오를 차례인데요. 승차권? 아니죠. 이렇게 승선 신고서를 써야 합니다. 수륙 양용버스는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됐다고 하는데요. 이 버스를 타고 백제의 역사를 간직한 부여의 관광지로 시티투어를 떠납니다. 과연 느낌이 어떠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단 실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버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아래에 구명조끼가 있고 뒤에 또 구명 튜브가 있다는 거. 지금은 이제 육지 위를 도로 위를 달리고 있지만요. 이제 물속으로 들어갈 텐데요. 강으로 들어가거든요. 오, 기대됩니다. 5, 4, 3, 2, 1. 드디어 버스를 타고 백마강 속으로 풍덩. 버스가 이렇게 배로 변신했습니다. 물 위에요. 강 위를 지금 버스가 달리고 있습니다. 우와. 백마강을 세차게 가르는 버스. 배 탄 기분으로 시원하게 풍광을 바라보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지나가기를 기도해봤습니다. 승객들이 유유자적 일상의 시름을 더는 동안 주행하시는 선장님 손길은 더욱 빨라졌는데요. 능수능란한 선장님의 조종 실력, 복잡한 수륙 양용버스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더라고요.
뒤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앞에 조정석으로 오니까 확실히 다름이 느껴집니다. 이 운전 핸들인가요? 두 개가 있고 또 계기판들도 색다르고요. 네, 현재 이쪽에 있는 거는 일반 버스하고 똑같이 자동차 핸들이고요. 이쪽에서 이제 보통 이제 물에서 조종하는 선박은 핸들이라 그러지 않고 키라 그러죠. 네, 키라 그러고 여기 보시면은 자동차로 따지면은 가속 페달. 네, 그래서 스로틀 바디라 그러는데 스로틀 밸브하고 키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선박을 조종하고요. 육상에서는 자동차하고 일반 자동차하고 똑같이 이 버스 핸들을 가지고 조종하고 있습니다. 부여 수륙 양형버스는 낙하암과 천정대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부여의 주요 관광지를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용객이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언젠가 맞이할 승객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백제시 때 여기가 왕궁의 정원 역할, 후원 역할을 하시면서 부동산으로서 여기는 북쪽에 해당이 되는데요. 남쪽으로 가시면 뭐가 있냐면 사비도성이 있던 곳이에요. 야,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네, 아. 도착했네요. 네. 이제. 보기와는 다르게 사실 이 힘내서가 겁이 조금 많은 친구예요. 네. 이 버스가 무리를 달린다고 걱정을 조금 했는데 네. 상당히 안정적이네요. 네, 저희가 지금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믿고 타셔도 되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많은 분들이 이 버스를 타고 병마가 쫙 달리는 그 모습 기대되네요. 네, 지금 주말에도 많은 분들이 오고는 계시는데요. 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수륙양형을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 시간마다 승객이 타고 내리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방역입니다. 관람객이 많이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다녀오시면 바로바로 소독을 하시네요. 당연하죠. 저희는 손님들 탑승하시기 전에 한번 소독하고요. 내리시면은 다시 한번 또 소독하고 철저하게 방역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심하시고 오셔가지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누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백제의 천년왕국 부여. 하지만 코로나19로 대표 관광지 요식업계들도 부침을 겪었습니다. 여행에서 빠지지 않는 즐거움이 그 지역의 맛집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여기가 부여의 맛집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코로나19 이후로 조금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요. 오늘 여기서 힘내서 든든하게 배를 채워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던 부여 여행지 맛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힘내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수륙 양형버스를 타고 백마강을 쭉 달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출출해서 여기로 왔어요. 잘 오셨어요. 그 출출한 배 제가 다 채워드릴게요. 이 거리가 예전부터 맛집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예. 여기도 상당히 오래됐다면서요. 52년. 우리 집이 52년이나 됐어요? 반세기. 1972년에 시작된 부여의 전통 식당. 이곳은 장어구이와 굴비 정식이 일품인데요. 50년 반세기의 노하우가 담겨진 솜씨입니다. 저희 집의 이 전통이 뭐냐면 장어를 그냥 보통 그냥 한 마리를 통째로 구워서 양념 붓을 발라갖고 이렇게 장어를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잘라서 석쇠에 올려서 구워서 다시 물에 담아서 다시 버무려서 또 석쇠에 올려서 재벌 구워서 또 그 불판에다 담으니까 좀 일은 많지만 그렇게 해야 요 장어의 탱글탱글한 맛을 더 느낄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지금 전부 다 잘라가지고 네. 굽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장어 요 한 조각이 불이 사이사이 사면에 다 닿잖아요. 긴 거 하나에 닿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우렁알처럼 탱글탱글하니 맛있는 거예요. 처벌구이를 한 장어에 비법 양념장을 바르고요. 또 한 번 정성을 들여 손수 굽는데요. 살의 쫀득함이 살아있는 비법입니다. 와, 이게 왜 진수정찬인가요? 와, 야,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집니다. 와, 이게 방금 전에 제가 구워낸 그 장어구이고요. 지금도 따뜻하게 밑에, 밑에 초를 해놨네요. 네. 그리고 이 보리굴비. 보리굴비, 예, 우여회. 아, 우어예요. 네. 이것도 또 귀한 거잖아요. 네, 봄철에만 나오는 건데 이 우여가 우여라는 이름도 있지만 또 의여라고는 이름이 있어요. 소종방이 백제 침략했을 때 의자왕님께서 이걸 많이 좋아하시는 음식이었는데 소종방이가 이걸 좀 한번 잡아와라 그랬는데
우여가 싹 없어진 거예요. 한 마리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수족망이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의여라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봄에만 나오는 생선이라 봄밖에 없거든요. 그걸 겨울에 가져오라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의여라는 이름도 있어요. 상다리가 부러진다는 말을 바로 여기서 실감할 수 있는데요. 정갈한 반찬과 대표 음식들, 장어덮밥과 구이, 보리굴비와 우여회 무침까지. 자, 드디어 답답한 마스크를 벗고 힘내서 1인 1식에 들어가 봤습니다. 장어구이 하면 다들 아시죠? 기운 북돋아주는 건강 음식. 여기에 맨밥에 찰싹 올려 먹어도 맛있는 보리굴비, 지금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우여회 무침까지. 여행 가는 재미의 절반은 먹는 거에 있다잖아요. 여러분들도 맛있고 든든한 한 끼 부여에서 느껴보시면 좋겠네요. 야, 맛있다. 좋네요. 부여에 와서 아름다운 경치 보고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으니까 이게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 행복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부여에 가면 역사도 있고 수륙 양형버스와 함께하는 이색적인 여행. 부여에 가면 맛집도 있고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맛과 건강 여행. 부여에서 멋보고 맛보고 코로나19로 지친 모든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힘내서! 코로나19로 관광객은 줄었지만요. 새로움으로 우리를 채워줄 이색 여행과 그때의 그 맛을 지키는 여행지 맛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곳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그날을 함께 기다립니다. 제로웨이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2년차 제로웨이스터 예부경이라고 합니다. 일상 속의 사소한 노력으로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지 아시나요? 분리수거로는 부족한 쓰레기 줄이기. 오늘 저와 함께 용기내 챌린지에 참여해 보실래요? 안녕하세요. 네, 저 감자탕 2인분 포장해 가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용기 갖고 오셨죠? 네, 여기 담아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담아드릴게요. 네, 여기가 용기내 챌린지 함께 동참해주는 가게라고 해서 찾아왔어요. 장 볼 때 내가 가진 용기를 내는 용기. 그래서 대형마트에 플라스틱 거부 의사를 내는 용기. 지금 시국이다 보니까 일회용 이제 사용량이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른 먹거리란 것은 건강한 식재료들에 의해서 나오는데 건강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용기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열에 한두 분 저희가 1,000원 정도 할인을 해드리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해 보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와서 포장을 할까 하시는 분들이 좀 늘었고요. 그걸 보시고 포장을 해 가시는 분들도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제할게요. 고맙습니다. 용기 갖고 오셔서 1,000원 할인됐습니다.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통 7시 반 정도 일과가 시작이 되고요. 처음에 사장님들 이렇게 해서 돈은 벌 수 있겠냐, 금방 망할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라는 게 많았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러한 이유로 일부러 와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늘었으니까요. 제가 운영하는 가게가 어쨌든 저의 가치와 철학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저도 더 진정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의 카페에 비해서 뭐 이렇게 핫플이 되거나 힙한 곳이 될 수 없다라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용기를 사용하고 싶은데 이걸 받아주는 곳이 이제 아직 많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으니 본인이,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어떤 이제 종종 오시는 손님인데 그날은 용기를 준비를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희가 종이 포장을 해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그냥 손에 들고 가겠다고. 그래서 빵을 그냥 이렇게 손에 집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선택을 하길 잘했다. 근데 나는 보람을 느끼죠, 그럴 때. 용기를 일부러 일일이 챙기고 다녀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무안할 때가 있는데, 쓰레기를 만들지 않았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만족도도 되게 높아서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가게들이 점점 많이 더 늘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로웨이트샵 가게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희는 배구에 최초로 생긴 저기 리필 스테이션이에요. 보시다시피 저기 잡곡에서부터 견과류, 이런 향신료들이나 스낵류까지 많은 것들을 용기에 담아가서 구매해 가실 수 있어서 쓰레기를 많이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곳이에요. I really like the differences you bring when you arrive. You didn't tell your wife you're here, and baby, that's alright. It'll be our secret, keep it on a lock and key. And when you say you miss her, you're really missing me. Tell me how long until you say you love me. Tell me how long. 처음에는 굉장히 안 될 거라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시고 또 이런 걸 기다려왔던 분들도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서울에 비교해서는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제로웨이스트 샵인 실정이어서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Until you say you're mine. Call me morning, noon or night. I'll make it rain or shine. Tell me how long until you say you're mine. 오늘 저랑 함께 용기내 챌린지 하면서 어떠셨나요? 용기 가지고 다니면서 일회용품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수 있어서 되게 뜻깊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제로 웨이스트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게 아니고 주변에서 정말 작은 실천 하나로, 행동 하나로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For that's the way to start to make a pretty world for you and for me. And for the sun we'll find a lemon bright balloon. You can hold the string. Oh, can't you see this little world of ours will be the prettiest thing. 국내 반려동물 가구는 604만 세대, 전체 가구의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늘어나는 가구 수만큼 버림받는 동물들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아이고 알았어. 아파서 지금 못 키우겠다. 이사로 가야 된다. 이런 핑계를 대고 버리는 경우도 있고. 태어나서 따뜻한 사랑 한번 못 받고 가더라도 괴롭히지만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국내 유기동물은 2011년 9만 6천여 마리에서 2019년 13만여 마리로 급증했습니다. 보호소마다 포화 상태인 유기동물 문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진주시 지편면. 아이고 우리 새끼들 잘 있었나. 아이고. 주말을 맞아 유기동물 보호소를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진주시 유기견 보호소 봉사단체 리본팀입니다. 약 60명 정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정기적인 봉사활동인데 미용, 산책, 청소 그 위주로 저희들 이제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유기견들이 봉사단을 맡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강아지는 135마리. 한땐 누군가의 가족이었지만 지금은 이유도 모른 채 버려진 유기견들입니다. 전년도 진주시 보호소의 총 보호두수는 653두이며 이 중 31%에 해당하는 207두만이 입양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보호소에서 입양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성화 수술과 사상충 검사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며 선뜻 입양 결정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유기견과 한 달 살아보고 입양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입양의 기회를 더 높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만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진주에서 활동하는 동물보호 봉사단은 100여 명. 지난해부턴 코로나19로 봉사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강아지 미용이어가지고 그냥 깨끗하고 예쁘게 해주면은 또 좋은 가족 만날까 싶어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마음이 아프죠.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너무 안 버렸으면 좋겠고 가족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무서워. 괜찮아. 봉사를 하다 보면 가슴 아픈 순간도 많습니다. 사람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라서 사실 이렇게 어린 애들도 안락사가 되거든요. 그게 제일 이제 아무래도 안타깝죠. 백발이 희끗한 하경숙 씨는 최고참 봉사단. 산책 가자. 16년 전에 제가 여기 금산 지역에 살았는데 제가 엄마 임종하는 날 애를 하나 잊어버리고 그애 찾으러 여기 오는 바람에 그때 보호소 애들 보고 그때부터 봉사를 하게 됐어요. 요즘도 하루 걸러 보호소를 찾는다고 합니다. 좋은 엄마 만나서 입양 가려고 시키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연은 더 있습니다. 보호소에서조차 돌볼 수 없는 유기동물이 종종 있는데요. 무서워. 괜찮아? 아빠. 길고양이 이제 밥 주시는 캣맘 분이 우주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연락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얘 데리고 케어하고 있는 중입니다. 애가 예쁘고 성한 애들은 나한테 충분히 좋은 가정으로 입양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장애가 있고 이런 애들은 솔직히 입양하시기가 좀 많이 꺼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저희가 입양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얼마 전 사천에서 구조된 유기견입니다. 이 학대를 당해가지고 사람한테 이렇게 버려진 애인데 보호소에서 10일 이상 있다가 알라스 직전에 저희 봉사자가 구조를 해가지고 저희 팀에 왔는데 일단 수술을 했는데 하반신 쪽에 불구돼가지고 대소변을 못 할 정도로 신경이 다 죽은 상태고. 아이고, 괜찮아.
녀석의 상태가 궁금해서 담당 수의사를 찾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몸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즉 임상 증상 회복을 조금이라도 도와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수술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추수술은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어서 비용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담할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2차, 3차 수술이 들어가게 될 경우 저희 병원 측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봉사자분들의 편의를 봐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 생각이고요. 사람에게 버려졌지만 다시 사람에게 치유받길 바라봅니다. 한편 보호소 친구들은 때 빼고 광내는 목욕이 한창. 이제 미용 끝나고 나면은 산책시키면서 또 털도 말려주고 하니까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미용하면 산책해주는구나 싶어서 애들 아는 건지. 목줄까지 안전하게 메고 나면 준비 완료. 산책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아우 좋아라. 아우 공기 좋아. 모처럼 만의 산책에 녀석들 신이 많이 난 것 같죠? 네네 다닐 적에 주민들도 피해드리면 안 되니까. 냄새 좀 맡아봐. 예뻐라 예뻐라. 얘들 지금 딱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지금 치료 중입니다. 지금 현재 약하고 약욕을 시키고 있거든요. 유기견 절반 이상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간식을 주면서 얘 눈을 다 보는데 그 뒷날 오면 그 자리에 없을 경우에 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진짜. 그래도 남은 애들 때문에 내가 아니면 내가 죽는다 싶어서 그래 또 오고 또 오고. 이 애들 눈이 너무 슬프고 너무 맑아서 앞으로도 계속 오게 될 것 같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도움만 있다면 사랑받고 행복해질 수 있는 생명인데 도와주진 못하더라도 괴롭히지는 말아줬으면. 아무래도 이제 입양 갈 때 제일 보람이 있죠. 예, 애기들이 이제 평생 가족을 찾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에 애들이 그걸 아는 거를 느껴져요. 예, 표정이 달라지고 그게 제일 감동적이죠. 입양의 첫 절차는 최대한 예쁘고 귀엽게 찰칵. 여러 마리 말고 한두 마리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그렇게 홍보해가지고 애들 입양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보호소에 있다가 입양 가면은 애들 상태가 달라져요. 너무 예뻐져요. 건강해지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런 사진을 받고 하면은 너무 행복하죠. 진돌이가 환하게 웃습니다. 그동안 상처는 모두 잊고 따뜻한 보호자와 행복하게. 반려견 이제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잠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감성 넘치는 그곳으로 가볼까요? 오늘 감성 도시여행. 살다 보면 학창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죠. 공주 재민천 주변 하숙마을에서 추억의 칼국수를 먹어보고 박찬호 선수의 야구 인생도 만나봅니다. 공주 시가지를 남북으로 흐르는 재민천, 공주 시민들의 쉼터인데요. 완연한 봄 날씨 속에 산책하기에 그만입니다. 아버님 고기 좀 어떻게 많이 잡으셨어요? 어머나 어머나 한 마리 잡으셨어요 이렇게. 여기 맑은 물줄기가 흐르는 이곳은요 바로 공주 재민천 앞인데요. 공주 저는요 지명부터 마음에 들어요. 프린세스. 남다른 감성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감성이 묻어나는 여행 준비했습니다. 예부터 교육도시로 유명한 공주. 재민천 주변 담장에는 60, 70년대 모습이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하숙촌 골목의 그리운 풍경입니다. 옛날 교복이잖아요. 저는 요즘 교복보다 옛날 교복이 제 스타일이에요. 뭔가 블랙 앤 화이트 더 깔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입어봤습니다. 그때 그 시절 선망의 대상이었던 옛날 교복. 어때요? 마치 맞춤옷처럼 찰떡으로 어울리지 않나요? 필수야 오랜만이야. 그래 상아 아니야? 맞아. 나 가방 샀는데 어때? 예뻐? 너무 좋다.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딱 만나네.
근데 너 왜 반말이야? 우리 친구니까 반말하지. 아, 나 그래도 몇 년 꿇은 복학생이야. 몇 년이요? 그냥 몇 년 됐어. 자세히 보니까 몇십 년이신 것 같은데요. 옛날 교복을 입고 하숙집 마당에 서니 꽁트한 장면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곳은 당시의 하숙집을 재현한 하숙 마을인데요. 그 시절의 추억과 향수가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하숙집들이 많았던 이유는 초창기에는 기숙사가 많이 있었는데 6.25 이후 이 학계 기숙사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유학하러 온 많은 학생들이 아는 친지나 또는 이렇게 하숙집을 찾게 되었죠. 학교 주변은 물론이려니와 저 멀리 주변까지 하숙집이 많아서 하숙생들이 이 공주를 많이 살린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었죠. 보면 볼수록 정감이 넘치는 하숙마을. 따스한 햇살이 드리운 뒷마당엔 추억 돋는 펌프가 있고요. 주인 아주머니의 손맛을 품었던 장독대도 그대로입니다. 이 하숙마을은 게스트하우스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룻밤 머물면서 추억여행 떠나기에 그만이죠. 이 하숙이나 자취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뜻깊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 당시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었었죠. 그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하숙생을 하면서 자기 꿈을 키워 갔었는데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오면서 본인에게는 아련한 추억이 그렇죠. 또 자라나는 아들, 딸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는 좋은 장소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집 떠나와 꿈을 향해 달려가던 청춘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었던 공주 하숙촌. 그동안 잊고 지냈던 옛 기억들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추억 여행지입니다. 하숙마을에서 머지않은 곳엔 공주 맛집들이 모여있는 먹자 골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냄새. 이 먹자 골목에서 우리 하숙생들은 뭘 먹었을까요? 어우, 궁금하네. 제가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60, 70년대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식당들이 모여있는 먹자 골목. 그중에서 저의 선택은 어머, 이거 보세요. 이 칼국수집인데 이 앞에 한 그릇에 1970년대는 200원, 80년, 90년, 2000년 가격 변천사가 쭈룩 써 있는데 이거 딱 봐도 맛집이다. 아, 이거 땡기네요. 먹어야죠.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하숙생들이 칼국수 한 그릇으로 허기를 채우면서 유명해졌는데요. 추억의 맛이 버무려진 곳이죠. 여기는 딱 봐도 오래된 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장사를 하신 거예요? 한 30년 했어요. 30년? 네. 그러면 그 예전에도 하숙생들이 와서 칼국수 많이 먹었겠어요. 그때 고등학교 때 왔었는데 지금은 뭐 성인이 됐다고 아저씨가 돼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20, 30년 네. 지나면. 네. 또 어떤 분들은 뭐 교대 다닐 때 여기를 자주 오셨다고 그때 칼국수 참 맛있게 드셨다고 옛날 생각나서 오셨다고 애기들 데리고 애들이 다 성장해서 어른이에요. 그렇게 또 오시고 그래요. 그때 그 시절의 하숙생이 부모가 되어 다시 찾아온다는 추억의 칼국수. 멸치 육수에 시원한 굴을 넣고 끓인 공주식 칼국수죠. 방금 삶아 윤기가 흐르는 수육 한 접시엔 투박하면서도 푸근한 인심이 느껴집니다. 자, 그럼 당시의 학생들을 떠올리면서 후루룩 후루룩 칼국수 삼매경에 맞아볼까요?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한 맛인데 하숙생들이 많이 왔다고 했잖아요. 학생으로 비교하면 평소에 이 와이셔츠도 깔끔하게 다려입고 공부 잘하는 모범생 같은 맛? 시원하면서도 담백한 공주 칼국수. 쫄깃한 면발엔 6070 청춘들의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상추에 수육 한 점을 올려 한 입 싸먹으면 이 순간 부러울 것이 없죠. 저도 모르게 어깨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칼국수 한 그릇 덕분에 타임머신을 탄 기분입니다. 아우, 좋다 좋다. 여기가요, 이 맛뿐만이 아니라 왠지 할머니 댁 놀러 온 것 같은 그런 정겨운 느낌이 있거든요. 이 분위기와 맛과 합해져서 저는 하숙생도 아닌데 이만 문의져서 조만간 또 공주 올 것 같은데요?
어떡해, 큰일 났어. 못 잊을 것 같아요. 이번엔 공주에서 누구보다 특별했던 학창 시절을 보낸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까요? 골목 바닥과 담장마다 그의 이름과 사진이 반겨주는데요. 바로 공주에서 나고 자란 야구 스타 박찬호 선수입니다. 사진만 봐도 제 심장이 쿵쿵 뜁니다. 여기에 박찬호 선수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붙어있고, 와, 등번호도 있다. 여기요, 61번. 산성 찬호길. 와. 박찬호 선수의 옛 집터에 마련된 박찬호 기념관. 입구에는 힘이 넘치는 황소동상이 떡하니 인사를 건넵니다. 예쁘다. 와. 생각해보니까 올해가 소해잖아요. 여기 와서 박찬호 선수의 기운을 가득 받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국인으로 맨 처음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던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 그가 사용했던 야구용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왜 제가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죠? 제가 박찬호 선수 진짜 광팬인데요. 박찬호 선수가 94년에 LA에 있을 때부터 이곳에 들어오니 저도 모르게 투머치 토커가 되는데요. 제가요, 야구를 잘 몰랐었던 그 어린 시절에도 박찬호 선수가 뉴스에 나오면 그렇게 꼭 챙겨봤어요. 왜냐면 국민 영웅이니까. 씨. 반가워요. 박찬호 선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정말 팬이신가 봐요. 네, 국민 영웅이잖아요. 맞아요. 박찬호 선수가 사실은 그 예전에 그 IMF 시절에 굉장히 우리가 어려웠던 그 시절에 국민의 영웅으로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잖아요. 맞아요. 용기도 주시고. 예.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 팬들께서 전국에서 이렇게들 오세요.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세요.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선수의 흔적을 느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곳에선 박찬호 선수의 소년 시절부터 현재까지 모두 만날 수 있는데요. 본인과 가족에게 기증받아 공주시에서 마련했다고 합니다. 야구 팬들에겐 선물 같은 장소죠. 여기 야구공이 엄청 많아요. 예, 바로 이게 박찬호 선수가 첫 승한공이에요. 첫 승한공? 예.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예, 그리고 이것은 124승한공이에요.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아주 귀한 물건이네요. 그렇죠. 이것은 아직도 이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어요. 124승. 예, 맞아요. 내가 던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메이저리그 124승을 거머쥔 승리구들. 당일 경기에 대한 피드백을 직접 적어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념관 위쪽 조각공원에는 박찬호 선수의 투구폼을 재현한 동상들이 있고요. 더불어 공주 시내가 발 아래로 펼쳐집니다. 한 장의 사진을 남기기에 좋은 곳이죠. 와, 이 전망대에 올라오니까요. 공주 시내가 저 멀리까지 한눈에 다 보여요. 마음이 시원해지는데 이 공주를요, 백제의 수도로만 생각하셨다고요? 아니에요. 하숙마을부터 박찬호 기념관까지 학창 시절의 추억을 톡톡 건드려 볼 수 있는 아주 감성 가득한 여행지가 될 것 같아요. 돌아보면 살며시 미소 짓게 되는 학창 시절의 추억 한 조각. 공주의 골목골목에는 소중했던 그 시절의 향수가 그리움이 되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보너스로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까지 만나는 행복한 여행입니다.